증여했던 실제로 상담받으시는 거 위원님께서 상담받은 사례나 이런 걸 하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보통은 이제 은행권에서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 네네. 고액자산가들 상담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과거에도 증여 상담이 좀 많긴 했거든요. 근데 네. 과거에는 사실 이제 뭐 건물을 취득하는 네. 과정에서 조금 일부 네네. 지분을 증여해서 뭐 나중에 양도세 같은 것도 낮추고 임대소득도 같이 항유하는 이런 상담이 좀 많았다면 네네. 최근에는 좀 거래가 잘 되지 않아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담들이 좀 더 그렇죠. 많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 상담도 이제 부산의 해운대 쪽에 네네.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가장 좀 입지가 네네. 좋은 네네.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네. 근데 이분은 이 주택 하나를 여기서 거주를 하시다가 네. 자녀 학업 때문에 네네. 약간 부산의 이제 중심권으로 이제 네. 집을 사서 작년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사셨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냥 뭐 전세 살기 싫어서 네네. 그냥 한 4억짜리를 사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해운대구에 있는 그 아파트가 뭐 소위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네. 월세 전환이 되게 용이하고 네. 월세도 고가로 받는 곳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제 같이 일을 하니까 네. 두 부부의 원래 근로소득 플러스 이 임대소득을 합치니까 이제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된 거예요. 많이 예. 내죠, 많이 내죠. 네, 그러니까 종부세도 종부세지만 뭐 재산세, 종부세, 네. 종합소득세를 이제 계산해 보니까 네. 거의 뭐 수천만 원 정도가 나오더래요. 네네.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를 안 내려면은 지금 최근에 산 이 중심권에 있는 3, 4억짜리 가액의 아파트를 팔아야 되나? 네네. 그래서 내놔 봤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네. 사실 종합소득세는 이주택자가 큰 상관은 없거든요. 이제 종합적인 소득에 의한 세액이기 네,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은 이 종합소득세가 나오게 된 이 해운대 아파트가 와이프분 한 분의 명의로 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부부간의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증여세 네. 없이 증여가 네네.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아파트 가액이 지금 20억 이상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공시지가를 좀 계산해 보면은 조금 반 정도는 반 또는 3분의 1 정도는 세금 없이 이제 남편분에게 증여가 가능한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한 솔루션은 그 전체 중에 반 정도를 하시든 아니면 세금이 좀 부담스러우면은 6억까지만 계산을 해서 지분 증여를 하시든 하게 되면 임대소득이 조금 나눠지게 되니까 네네. 종합소득세를 좀 피할 수 있거나 굉장히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돼서 아, 예, 그렇게 좀 추천을 드렸는데 네네. 이렇게 하시는 이제 단서가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주택을 팔 생각이 없으세요, 이분은. 네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이제 5년 또는 10년 안에 팔게 되면 네네. 취득가액이 다시 뭐 원시 취득이 되기 때문에 네. 양도세가 똑같이 많이 나와서 네. 일단은 이제 계속해서 좀 보유할 생각이 있는 주택에 한해서 이런 방법을 좀 써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소득을 조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임대소득이 나눠지게 되면은 지금 이 두 부부가 원래 갖고 있는 소득이 누가 큰지에 따라서 조금 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산해서 지분을 좀 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또 이분도 12월 안에 빨리 하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보유를 하는 거고 증여를 결정을 했는데 내년도에 하게 되면 남편의 취득가가 지금 이제 기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하는 게 내년도부터는 네. 시세로 이제 적용을 네네네. 받기 때문에 올해 안에 서둘러서 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또 하면은 좀 좋은 게 이게 하락기라서 사실은 이제 약간 지금 하지 이렇게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안 하는 부분이 있지만 뭐 하락기가 영원히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해운대 아파트는 지금이 거의 하락의 이제 저점을 찍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고 네. 상황이 좀 바뀌면 다시 한번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텐셜을 갖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또 상승 여력이 있어서 좀 이렇게 괜찮은 시기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최근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가 사실은 강남이랑 제일 많이 비교가 돼서 강남에도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또 강남도 우리 위원님 상담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뭐 아니면 저희 방송에 뭐 사연을 보내주신다든지 하면 또 원포인트로 짚어서 한번 상담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아까 그 부부 지분 증여 이거는 저도 이게 잘 모르는 내용인데 그러면 집에서 뭐 예를 들면 7대3, 6대4 이렇게 지분 증여가
그 뭐 본인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다 가능한 건가요? 지분은 다 가능합니다. 네. 네, 정하는 범위 내에서 네네. 가능하고 지금 뭐 10분의 3 정도 하고 내년에 네. 또 10분의 2 하고 나눠서 하셔도 네. 되고요. 어. 다 가능해요. 그리고 부부간에는 6억까지 세금이 없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네네.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까지는 네네. 세금 없이 징여가 10년 안에 네네. 가능하기 때문에 좀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시거나 재테크에 정말 관심 많으신 네. 젊은 부부들도 이제 미취학 자녀들 그 20살까지는 이제 미성년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안에 좀 2천만 원 2번 정도 이렇게 증여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5년 단위로 지금 네. 하면 어쨌든 세금 없이 증여가 되는 거고 성인이 됐을 그렇죠. 때 이 금액으로 이제 본인이 뭔가를 좀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절세할 수 있는 거네요. 절세할 수 있고 뭔가 이제 네네. 성인이 된 자녀가 이 돈으로 하고 싶은 네. 걸 좀 할 수 있게 아, 해주는 그렇죠, 좀 그렇죠. 머니도 될 수 있고. 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다양하게 있지만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녀한테 미리 뭐 미성년자라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미리 하게 되면 지금 2천만 원씩 미성년자 성인은 5천만 원 해서 하면 이것도 더 절세가 될 수 있다니 이것도 잘 파악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사실 다 어떤 사람들이든 지금 뭐 부모님 계시고 뭐 증여를 받아야 되고 하면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집값이 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는 사실 누구도 예측 못하지만 어디가 바닥인지 큰 틀에서는 그래도 이 침체가 위원님도 뭐 올해 이제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 한 것처럼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증여하는 게 뭐 지금 해운대나 강남이라든지 더 이상 바닥을 찍기 힘든 지역 같은 경우는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면 정말 이제 공시가보다도 시가가 훨씬 더 떨어진다. 지금 뭐 공시가랑 시가가 갭이 30%나 치면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집은 뭐 조금 기다렸다 증여를 해도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법이 바뀌면 5년에서 10년 동안 못 팔기 때문에 또 이걸 내가 만약에 환급을 해야 될 뭐 일이 있다든지 이런 환급성도 한번 따져 보셔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증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저희 부동산 시장이 뭐 규제가 많이 해소되고는 있지만 국제적인 정세에 맞물려서 너무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